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9월 1일 목요일이고요. 같이 여행 가셔야죠. 여행의 발견이 있는 날인데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경남 통영으로 오늘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요리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요리하셔야죠. 면역력에 특히 좋은 김치 특집 준비해놨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기대됩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릴게요. 박수현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9월의 첫날이죠. 본격적으로 계절이 변하는 요즘인데요. 이제 심한 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는 저는 선선함을 넘어서 좀 춥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중부지방은 오늘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한낮에 기온이 크게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오후부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 흰남노는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해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 있는데요. 앞으로의 진로가 유동적인 상황이지만 금요일부터는 북상할 것으로 보여 다음 주 초반에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간접 영향으로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제주에 최고 300mm 이상, 남해안에는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경북권 남부에, 모레부터는 전남과 경남 내륙에도 10에서 60mm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서울은 18.5도, 광주는 20.2도, 부산은 21도로 선선합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크게 올라 한낮에는 여름에 가깝겠습니다. 서울은 30도, 광주와 대구 28도가 예상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당분간 남부와 제주에는 비 소식이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서 큰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10년 만에 일단락된 론스타 분쟁 사건이죠. 아마 이제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 론스타라고 하는 곳이 우리나라 외환은행을 인수했었는데, 자, 그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10년 만에 이제 이 중재를 해오다가 드디어 이제 판정을 내린 건데요.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6조 원대 이상의 배상을 내놓아라. 이게 론스타의 주장이었고요. 이 해결센터에서는 4.6%는 인정. 그래서 한 2,800억 원 정도를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 내야 한다. 그런데 이게 10년 분쟁이기 때문에 네. 이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미국 국채 이자를 따져서 한 185억 원 내외 아마 이자가 가산이 되면 한 3천억 원대의 이게 배상을 우리가 물어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대가 6조 원대잖아요. 네. 그거에 비하면 뭐 4.6% 수준이어서 네. 선방했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한데요. 금액 자체는 그럼에도 어마어마합니다. 왜 이런 분쟁이 시작됐을까요? 네, 이게 20년 묵은 사건입니다.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제 IMF 이후에 은행들이 좀 부실화되는 현상이 있었고요. 뭐 카드 대란도 있었습니다. 이때 외환은행을 이제 매각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나선 곳이 론스타라는 이 헤지펀드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론스타가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인수하게 됩니다. 근데 헐값 인수예요. 1조 3천억 원대. 당시 외환은행의 가치는 70조대였거든요. 이 헐값 매수하냐? 뭐 이런 이제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적법하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샀고요. 요걸 한 2006년부터 3년 후에 매각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2007년에는 홍콩 상하이뱅크 HSBC에 팔려고 했었는데 이게 한 5조 원대의 이제 거래였어요. 네.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는 이게 이 매각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사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수사 대상이기도 했고 재판도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못 팔고 쭉 가다가 2011년에 와서야 하나금융지주에 겨우 매각을 합니다. 이게 3조 9천억 원대. 팔고 끝인 줄 알았는데 네. 우리가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늦추는 바람에 손해 많이 봤다. 배상해라 하는 소송을 론스타가 제기했던 거죠. 예. 아무래도 분쟁 기간이 길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 분쟁 기간 동안에도 돈이 들었을 텐데 네네네. 그동안 우리 혈세 세금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제 소송이 그냥 멈춰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양자 쪽에서 여러 가지 증빙도 하고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를 두 개의 법무법인 로펌이 대리를 했었는데 10년간 든 비용을 대략 추산해 보니까 한 478억 정도 돼요. 네. 이 중에서 한 415억 정도가 두 개의 법무법인에 들어간 비용이어서 역시 국세는 세고 있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손해배상금이 2,800억 원대고 또 이자가 185억 원이거든요. 네. 이거 국민 혈세로 배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확정되면 국민 혈세로 정부가 이제 물어줘야 하는 거니까 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31일에 이 결정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입장이 있죠.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는 이게 선방이라고는 하지만 이 전체 배상 금액에서는 작은 금액이라 다행이긴 하지만 이거 낼 수 없다. 우리가 물어야 할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구를 취소해달라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게 한 12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요. 한 1년 내외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 결과 금액이 줄어들거나 취소되면 아주 다행이지만 이번 판정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결정하게 되면 결국은 물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한 번 더 기대해 봅니다.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들게 생겼는데 네. 역시 책임을 질 사람은 없는 거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자,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이것도 어제 우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입장을 내놨죠. 9월 3일부터입니다. 내일 모레부터 선박과 항공기를 이용해서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그동안 실시하던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안 받는다. 그냥 들어와라. 이렇게 이제 네. 바뀌는 겁니다. 네, 입국이 훨씬 편해지긴 하겠네요. 그럼 네. 궁금한 게 혹시 뭐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게 있다거나 추가 검사가 있다거나 이렇진 않나요? 네, 그동안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입국 전에 48시간 이내에 PCR 음성 확인 혹은 24시간 이내에 전문가가 시행한 신속 항원 키트 검사 여기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됐고요. 그리고 입국을 하면 하루 이내에 PCR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앞 단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 24시간 이내 신속 항원 검사 결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편해지죠.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국내에 입국하면 하루 이내에 PCR 검사를 받는 것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누가 제일 좋아지냐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내에 입국하는 내국인들에게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해외에서 음성 확인서 받으려다가 양성 확진이 됐을 때 해외에 더 체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진이 되더라도 국내에 들어와서 격리하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 이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편의성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치가 뭐 편리함은 있겠습니다만은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자, 정부의 입장이 지금 과학 방역이지 않습니까? 백경란 이 질병관리청장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요. 자, 8월 4주차에 지금 확진 상황을 보니까 9주 만에 국내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그리고 전 세계 상황을 돌아봐도 세계적으로 지금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입국 전 검사 정도는 면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하는 입장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여러 해외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실 가능성이 높은데 이분들의 편의성도 검토를 했고 그래도 만에 하나 해외에서 변이가 나타나거나 새로운 조짐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 기존 검사는 다시 부활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부합하는 조치다 하는 것이 당국의 입장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곧 추석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또 흩어지게 될 텐데요. 거리 두기가 없는 첫 명절인데 어떤 방역 대책 또 의료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 때마다 우리가 뭐 설 명절, 추석 명절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었죠. 올해는 좀 달라진 건 뭐냐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막 먹어도 됩니다. 예전에는 휴게소는 그런 거 화장실밖에 못 같잖아요. 썼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취식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됩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코로나 때는 이거 면제가 좀 없어졌었거든요. 네네. 다시 부활이 됐고요. 그럼 마음대로 이동하지 않겠는가? 대신에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9군데에 임시선별 검사소가 생기고요. 전국적으로 한 5,300여 개 좀 신속하게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이 유지된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다니시는 것은 또 자율방역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숨통 트이는 명절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리고 아직 우리는 코로나19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심 또 조심하셔야죠. 개인 방역 잘 챙기시고요.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자 S전자인데요. S전자가 물이 필요 없는 변기를 개발했다. 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네. 예, S전자의 이제 미디어 채널에 영상이 하나 공개됐습니다. 근데 2019년부터 지난 한 3년 동안 이 물과 그리고 하수 처리 시설이 필요 없는 신개념 화장실을 개발했고 성공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이 계기는 무엇이고 개발 과정은 어떠했는가 하는 과정을 공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휴대전화나 가전제품이 아닌 변기를 S전자에서 개발했다니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네. 어떤 이유로 이런 신개념 화장실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저도 신기했습니다. 가전제품 만들고 스마트폰 만드는데 왜 변기? 변기 브랜드는 따로 기억이 돼 있거든요. 화장실 가면 매일 보니까. 네, 네. 자,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발단은 뭐냐면요.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와 부인이 만든 재단이 있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네. 여기서 저개발 국가에는 물도 부족하고 하수 처리 시설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 용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저개발 국가의 위생을 위해서 이러한 변기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과제를 가지고 세계 여러 연구기관, 유수 대학 이런 곳에 재정 투자까지 하면서 개발을 시도했던 거예요. 2011년 이후에 쭉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도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이제 2018년경에 S전자에 의뢰하면서 한번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우리가 아는 그 S전자입니다. 네. 부회장이 흔쾌히 응한 거죠.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S종합기술원에 자 이런 과제를 한번 우리가 도전해봅시다 했는데 3년의 이제 각고의 연구개발 끝에 네. 성공 이렇게 된 거죠. 와. 야, 물이 필요 없는 신개념 화장실. 네. 이거 개발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고요. 이 안에는 모든 이 기술의 총화가 다 집결이 됩니다. 뭐 동력학, 고체역학, 정력학, 유체역학, 연력학 이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다 동원될 뿐만 아니라 핵심적으로 힘든 과제가 4개예요. 자, 하나는 물과 하수 처리 없이 용변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유해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제거해야 되고 또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회수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기술적으로도 이 가격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부자들을 위한 게 아니고 저개발 국가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량 생산이 돼야 되고 가격이 싸야 되는데 1인당 하루에 사용하는데 0.05센트 미만의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라. 이렇게 어려운 목표를 주고 개발해 이렇게 됐는데 아하. 정말 많은 실패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개발된 신개념 화장실 어떻게 사용될 예정이에요? 네, 저개발 국가에 보급하는데요. 이 게이츠 재단이 앞장서서 대량 생산, 양산화하고 저개발 국가에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종합기술원, S전자 입장에서는 놀라운 기술을 개발해낸 거잖아요. 지구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가 막힌 발명품을 만들어냈는데 이 특허를 저개발 국가에 양산해서 보급하는 데는 특허를 무료로 하겠다. 이런 또 이제 통 큰 결단을 내려서 굉장히 이제 박수 칠 기쁜 일이 하나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아이고, 대단한 일을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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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멋진 풍경과 그곳에 사는 훈훈한 사람들의 인정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떴다 우리 동네. 네, 이번 시간에는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고장 울산으로 다녀왔습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대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만으로도 힐링이 가능한 도시 울산. 떴다 우리 동네 10번째 여행지 울산으로 떠나봅니다. 가을의 길목 9월의 첫날.
행복한 아침 떴다! 우리 동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 아들내미 김민기. 국민 딸내미 한여사입니다. 네, 오늘은 신비하고 건강한 도시 울산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 울산에 네. 심리대숲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심리대숲을 만나러 갈 겁니다. 에이, 그렇다면 빨리 가볼까요? 가시죠! 가자! 동해로 흐르는 울산의 젖줄. 태화강 옆으로 펼쳐진 심리대숲은요. 순천만에 이어 국가정원 2호로 지정, 그 가치를 인정받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 너무 신기한 게 저 햇빛에서 그늘 한 발자국 들어왔는데 공기 자체랑 온도가 다르다. 맞아요. 우리 동굴 딱 들어가면 확 시원한 느낌 있잖아요. 어어. 그 느낌 딱 받았어요. 여기 들어오자마자. 게다가 이곳의 대나무는 사람이 조성한 게 아니라 고려 때부터 자생해온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좀 분간할 수 없지만 이 대나무가 알게 모르게 종류가 지금 여러 개네요. 아 진짜요? 네네네. 검은 대나무도 있고 음. 그냥 이게 초록색 대나무도 있고. 심리대숲에서는 줄기가 검다해서 붙여진 오죽부터 가장 보편적인 맹종죽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댄잎이 부딪히는 청량한 소리를 들으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대숲여행,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대나무를 눈으로 즐겼다면 이번에는 입으로 즐겨볼 시간. 보기만 해도 달콤함이 느껴지시나요? 태화강 심리대숲을 모티브로 만든 디저트라는데요. 아니 자른 건 제가 잘랐는데 왜 본인 먼저 드시죠? 엄청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요? 씹는 느낌이 아니야. 그냥 넣자마자 녹아. 저도 한 입 가득 넣어봤는데요. 와. 숙향도 나면서 크림은 부드럽고 달콤하고 어. 우리 지금 심리 걸었던 거 있잖아요. 싹 또 내려가요. 대나무숲 산책부터 디저트까지 행복한 시간을 뒤로하고 찾은 곳은 아유 다 왔습니다 윤석 씨. 아니 잠깐만요. 아니 민기 씨. 아니 갑자기 왜 병원을 왔어요? 아하 윤석 씨. 여기에 오면은 아주 특별한 건강 검진할 수 있는 필수 코스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특별한 건강 검진의 필수 코스가 무엇인지 한번 가시죠. 건강검진이 한창 진행 중인 울산의 한 병원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유, 누가 봐도 이제 어머니 아버님 부부시다. 다정한 부부. 네. 손을 꼭 잡고 계세요. 아니 근데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는 그 비결이 뭐예요? 그건 우리 동네, 저희 동네에 와서 살면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냥 동네에 살기만 하면은 무료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럼요. 아니 뭐 어떤 동네에 사시길래 무슨 무료? 동네인가요? 저분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세울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승혁 과장입니다. 아니 근데 어디에 살면은 건강검진은 무료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발전소 주변 지역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서 또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17년부터 시행해온 지역주민 무료 건강검진은 삶의 질과 직결되다 보니 주민들의 반응 또한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신비하고 건강한 울산 여행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정말 의미원 뿜뿜하는 심리대숲부터 건강검진까지 정말 건강한 울산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다 같이 외쳐보고 따라볼까요? 떴다! 민기 씨 잠깐만요. 왜요? 오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바로 떴다 우리 동네 번외편으로 물 건너온 소식이 있습니다. 오! 지금 바로 보시죠. 짠! 체코로 향한 글로벌 봉사단. 지금부터 이들의 여정을 떴다 우리 동네가 함께합니다.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앞두고 동유럽 여행의 중심 프라하의 모습을 담아봤는데요. 여행자의 도시답게 자유로운 분위기와 흥겨운 음악이 넘쳐납니다.
글로벌 봉사단도 짧은 시간이지만 독특하고 이색적인 체코만의 매력을 만끽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15시간의 비행 끝에 체코 프라하에 도착했는데요. 너무 좋죠? 여러분들께 저희의 모습을 보여드릴 생각에 너무 설레요.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떴다! 프라하에 이어 체코 글로벌 봉사단이 도착한 곳은 트레비치인데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이 테레사예요. 저는 20살이에요. 여기서 트레비치에서 살아요. We are in Třebíč, which is a UNESCO city or UNESCO town. Right now we will see the castle and the basilica church, which is UNESCO, and then there is like Jewish quarter, which is also UNESCO. 현지 대학생의 안내로 마을 곳곳 문화유산 탐방에 나섰는데요. 유대인 구역에 높이 세워진 가톨릭 교회가 유독 눈길을 끕니다. 한편 마을 곳곳에는 유대인의 생활 양식을 그대로 전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는 못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호기심도 생기고 매력도 있고 뭔가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도 넘치고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멋진 풍경들이 많아서 그림책에서 봤던 것들이 여기 오니까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문화유산으로 가득한 트레비치는 발길 닿는 곳이 모두 역사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활동에는 대학생 봉사단원을 함께 모집해 그들의 재능을 활용한 공연의 장을 마련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K-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도브리데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저희가 프라하와 트레비치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 주엔 저희가 이곳 체코 트레비치에서 펼친 봉사활동하기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떴다 우리 동네 번외편 체코 트레비치에서 전해드립니다. 떴다 우리 동네. 건강한 청춘들이 전하는 체코 글로벌 봉사단의 본격적인 활약상은 다음 주 떴다 우리 동네 번외편에서 계속됩니다. 네, 이번에 세상의 모든 여행지를 찾아가는 여행의 발견 시간입니다. 태원준 여행작가 그리고 방송인 로빈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통영으로 간다고요? 네, 오늘 떠나볼 곳은 그림 같은 다도해를 품고 있는 미항의 도시죠.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경상남도 통영시입니다. 이 통영시는 산과 섬 또 바다가 어우러진 황홀한 여행지가 가득하고요. 입맛을 사로잡는 다양한 먹거리가 풍부해서 먹는 재미까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통영에서 꼭 가봐야 될 곳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통영에서 꼭 가봐야 할 곳 베스트 3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일까요? 네, 첫 번째 여행지는 통영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먼저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통영의 아이콘이다. 벽화 그려져 있고. 그죠. 네. 마을 골목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기 저도 가봤어요. 네, 어딘지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곳은 바로 동피랑 벽화 마을입니다. 네. 마을마다 정말 수준급 벽화를 만날 수 있는 곳이죠. 네. 동피랑 벽화 마을은 뭐 이재용 MC도 갔다 왔다고 네. 했지만 저도 통영 갔을 때 갔었거든요. 그 정도로 통영의 유명한 명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벽화 마을이 됐을까요? 일단 위치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곳은 통영의 대표 어시장이죠. 중앙시장 뒤쪽에 있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인데요. 원래 이제 동피랑이라는 마을 자체가 이제 동쪽의 비랑이라는 뜻인데 이 비랑은 통영 사투리로 벼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벼랑 끝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마을인데 아쉽게도 원래는 이제 철거가 예정된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에 한 시민단체가 동피랑 벽화마을 공모전을 열게 되었고요. 전국 미술대학 재학생들과 수많은 이제 개인단체들 또 시민단체들이 모여들어서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한 게 지금 벽화마을의 유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벽화로 꾸며진 동피랑 마을에 대한 입소문이 이제 나기 시작을 하면서 수많은 여행자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면서 통영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철거 대상이었던 곳이 아름다운 벽화마을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벽화들을 구경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네. 사진 찍으면은 네, 엄청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스팟이 참 많은데요. 동피랑 마을의
복잡한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은 정말 그림들이 쫙 펼쳐지기 때문에 어디서 사진기를 드시더라도 근사한 사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피랑 벽화마을이 이제 조성된 지가 15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많은 벽화들이 지워지고 다시 그려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 작가들과 수많은 예술가들이 계속 이제 내려가가지고 벽화를 그리기 때문에 혹여라도 한 텀을 두시고 여러 번 방문하신다면은 색다른 벽화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 벽화를 찾아보시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5년, 10년 정도에 한 번씩 가면 달라져 있는 모습이 보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 언덕을 쫙 오르다 보면 그 위에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동피랑 벽화마을 꼭대기에는 정말 근사한 전망대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통영 항구를 내려다보는 모습이 정말 일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치가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은데요. 동피랑 최고의 또 포토스팟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통영 동쪽에 설치한 동포로를 만나실 수가 있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이곳에서 왜군의 동향을 살피면서 전략을 짰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이제 어떤 다시 재건이 된 곳인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동포로가 이제 사라지긴 했지만 재건이 되어서 멋진 전망대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기왕 이 동피랑 벽화마을 가신다면은 조금 발품을 파셔서 꼭대기에서 통영 항구까지 내려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은 동피랑과 함께 서피랑을 또 많이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반대편에 또 다른 벽화마을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동피랑 벽화마을과 거의 비슷하죠. 서피랑 벽화마을이 있습니다. 이것도 꼭 들러보셔야 될 곳인데요. 이제 동피랑과 함께 대표적인 달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2013년부터 거리 곳곳에 벽화와 조형물이 설치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예술마을로 다시 태어나게 된 곳입니다. 다양한 이제 벽화들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또 언덕 정상에 여기도 이제 정상에 오르시게 되면은 통영성 서쪽에서 이제 서포루라고 하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아까 동포루가 있다면은 이곳에는 서포루가 있고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통영 강구안의 모습이 그야말로 절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0도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바다도 다 눈에 담으실 수가 있고요. 또 특별히 이곳은 문화체육부 이제 선정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선정되기도 했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여기까지 가시면 좋겠죠. 그 서피랑 마을에 가면은 다양한 계단들도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곳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다양한 계단들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통영 충렬로라고 있습니다. 이쪽 골목부터 서피랑길을 잇는 99계단이 가장 유명한 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소설가 박경리 선생님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 박경리 선생님이 사시던 그 어떤 가옥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글귀들, 선생님이 쓰신 많은 글귀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글귀를 읽으면서 99계단을 오르시다 보면은 박경리 선생님의 환한 미소를 또 만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서피랑 내에서 가장 가파른 곳에는 피아노 계단이 있습니다. 피아노 계단을 가시면 정말 재미있는 게 140계단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24개의 계단은 정말로 밟으면 소리가 납니다. 저도 직접 가봤는데 막 밟으시면서 연주를 하실 수가 있어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실제로 그렇게 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곳에 가신다면은 그냥 걷고 구경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미있는 체험까지 하실 수가 있어서 서피랑 골목도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동피랑과 서피랑 통영에서 꼭 가야 할 첫 번째 여행지였고요. 두 번째 여행지 어디예요? 두 번째는 좀 재미있는 체험을 한번 해볼까요? 역시 사진을 통해서 유추해 보시죠. 케이블카 네.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케이블카고 또 여기 재미있는 어떤 체험거리들이 다양한데요. 통영에서 가봐야 될 곳 두 번째는 통영의 최고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미륵산 케이블카입니다. 통영의 미륵산 케이블카. 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통영에서 이렇게까지 핫플레이스가 됐을까요? 네, 이 통영 케이블카는요. 1년 동안 120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관광객들이 강자 열광하는 체험거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길이가 1975m 정도 됩니다. 거의 2km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일반 관광객용 케이블카 중에서는 가장 길다고 하고요. 또 8인승 곤돌라가 47대가 연속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체 없이 탑승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또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타고 올라가시다 보면은 왼편으로는 아까 제가 계속 언급했었던 통영항이 나타나게 되고요. 오른편으로는 한류 수도의 다도해가 쫙 펼쳐지기 때문에 그 절경을 감상하시다 보면은
10분 정도의 탑승 시간이 아쉽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그 케이블카 타고 이 정상에 오르면은 전망도 엄청 이쁠 것 같고요. 사진도 엄청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통영 케이블카의 백미는 바로 전망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케이블카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시면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전망이 펼쳐지긴 하는데 저는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으시면은 미륵산 정상까지 닿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 미륵산 정상에서 보이는 이 통영의 파노라마 뷰가 정말 환상적이기 때문에 꼭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나무 데크가 잘 짜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르시는 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함께 이제 용기를 내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미륵산 같은 경우는 한국의 100대 명산 중에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더 올라가실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리고 이곳은 이제 미륵이라는 명칭이 붙은 거는 미륵불이 강림할 곳이라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정상 이제 사방이 트여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멋진 풍경이 이어지는 데다가 망원경까지 있기 때문에 먼 정말 풍경까지 눈에 담으실 수 있어서 가신다면은 이제 케이블카에 내리셔가지고 미륵산 정상까지 꼭 발걸음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통영 케이블카도 유명하지만 썰매 역할을 하는 루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루지 타고 쫙 가던데. 맞습니다. 이 통영은 정말 1년 내내 타실 수 있는 썰매가 있는데요. 바로 스카이 루지입니다. 통영 케이블카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함께 즐기시면 딱 좋은 곳이고요. 이 어떤 통영 루지 같은 경우 많은 분이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이곳은 전 세계 6곳에만 있는 스카이 루지를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스카이라인 루지라고 불리거든요. 특별히 이제 동력 착지가 없긴 하지만 특수 제작된 카트를 타고 땅의 경사와 또 중력만을 이용해서 트랙을 달리시게 되는데 그 스릴이 정말 너무너무나 스릴이 넘치기 때문에 역시 꼭 체험해 보실 만한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원한 바람이 이제 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얼굴을 스치게 되고 발 아래는 남해의 푸른 바다가 펼쳐지기 때문에 통영이 또 대표적인 이제 체험거리인데다가 세계에서 유일한 360도 코스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은 동글동글 이제 360도로 돌아가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워낙 또 유명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루지 매니아들이 이곳을 방문할 정도라고 해요. 그 정도로 핫한 곳이고 또 워낙 그렇게 핫한 곳이기 때문에 다만 단점이 있다면은 많이 붐빕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유롭게 감상하시고 싶으시다면은 쉽진 않겠지만 이제 평일 오전이나 대부분 이제 평일을 이용하시면은 조금 사람이 이제 덜 몰리기 때문에 그때를 노리시면 좋겠죠. 네, 저는 루지 너무 좋아해서 통영 가서 꽤 오랜 시간 기다려서 탔거든요. 정말 재밌고 바람도 너무 시원한데 눈물이 그렇게 나요. 한바람이 정통으로 맞아서. 추울 때 가셨구나. 네, 추울 때 가서 가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했거든요. 보니까 아이들도 다 혼자 막 타던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스피드가 있는 체험거리다 보니까 안전이 좀 걱정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장담하건대 일단 굉장히 안전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이제 동계 스포츠인 루지랑 이름이 똑같긴 하죠. 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쉽다는 장점이 있고요. 썰매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핸들하고 바퀴가 달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키가 한 110cm 정도 되는 어린이들도 쉽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작법도 간단하고 굉장히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혹여라도 조금 이렇게 경사가 심하거나 360도 코스 등 위험한 코스가 있는 곳에서는요, 안전 요원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둔덕 옆에는 이제 그 안전바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염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아이와 함께 즐기시기도 딱 좋은 체험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통영 루지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여행지 알려주시죠. 세 번째 여행지는 하나의 테마를 잡아봤는데 입에 침이 고이실 것 같아요. 일단 사진으로 또 만나보시죠. 맛집이구나. 맛있겠네요. 꿀빵 너무 좋아하거든요. 통영이 저게 또 먹을거리가 많아요. 네. 맞아요. 통영은 정말 미식의 도시로 유명하죠. 이제는 식도락도 하나의 테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통영 먹거리 투어를 세 번째 여행지로 정해봤습니다. 네, 사실 뭐 투어하면 먹거리 투어가 제일입니다. 또 통영은 그 충무김밥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냥 밥이랑 사실 뭐
김치 이렇게 먹는 건데 이게 이렇게 오징어 맛있을 수가 있어야죠, 없어요. 오징어도 네. 그렇고. 네, 맞습니다. 네. 통영을 대표하는 음식은 바로 이제 충무김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김을 싼 밥과 여러 가지 반찬을 곁들여 먹는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이제 새콤한 무김치하고요, 매콤한 오징어 어묵 무침을 네, 시래기국과 곁들여 먹는 것이 정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충무김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의 유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이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할 음식이 필요했고 기존 김밥은 이제 상할 수가 있다 보니까 김에 밥만 싸서 반찬을 곁들이게 됐다는 이제 그런 설이 가장 유력하고요. 또 하나의 유래는 백기를 따라갈 때 김밥이 쉬지 않도록 밥과 반찬을 따로 싸서 팔던 게 현재의 충무김밥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구안 쪽을 따라서 충무김밥 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가시면은 쉽게 충무김밥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프랑스 사람이다 보니까 빵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네. 그 통영을 하면은 그 꿀빵 엄청 유명하다고 통영 들었어요. 꿀빵. 네. 그렇죠. 진짜 꼭 먹어야 되겠죠?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정말 충무김밥이나 많이 보이는 게 통영에서 바로 꿀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 많은 또 분들이 꿀빵을 즐기고 계시죠. 꿀빵은 이제 6.25 전쟁 이제 이후에 달콤한 간식이 굉장히 좀 귀하던 시절이었는데 통영에서 이제 탄생한 달달한 도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밀가루 반죽에다가 팥 앙금을 넣어가지고 둥글게 빚고요. 그다음에 기름에 튀겨서 시럽으로 코팅을 한 다음에 깨를 뿌려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겉에 이제 꿀을 입히다 보니까 굉장히 쫀득하고 속은 이제 팥 앙금을 가득 넣어서 포슬포슬한 식감이 정말 일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달달함은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요즘에는 이 꿀빵이 이제 점점 더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그 안에 고구마 앙금이라든지 커스터드 크림, 또 크림치즈, 밤, 유자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이제 속을 채우고 있어가지고요. 데코레이션도 점점 이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먹기 전에 사진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SNS에 올릴 사진용으로도 너무 이쁘기 때문에 이 꿀빵도 꼭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달달하고 맛있죠. 네. 그리고 또 통영에 가면 싱싱한 해산물 빠질 수가 없는데 그 유명한 거 있죠. 통영다찌. 네. 근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특히나 통영에서 어떤 걸 먹어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 혹은 이제 해산물 같은 경우 너무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통영의 명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다찌를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찌는 이제 술을 시키면은 술에 안주가 딸려 나오는 통영식 술집을 말하는데요. 선술집을 뜻하는 일본의 다찌노미가 통영에 전파되어서 우리의 문화에 맞게 변형되어서 지금의 다찌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제 다 나오는 해산물에 따라서 메뉴가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정해진 메뉴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예, 생선회라든지 구이, 조림, 그다음에 초밥과 매운탕까지 정말 풍성하게 나오는 데다가 가성비도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찌를 이제 찾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싱싱한 문어라든지 멍게, 해삼, 소라까지 정말 많은 해산물들을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찌를 방문하신다면은 어떤 통영 음식 문화의 최고봉을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거 끝까지 다 먹으려면 술 꽤나 드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병에 이제 따라서 안주가 쫙쫙쫙 나오기 때문에 예. 술 약한 분들 저거 끝까지 다 못 먹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술을 시키면 계속 그 반찬이 업데이트 되거든요. 네. 그래서 더 많이 드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정말 다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먹었었거든요. 근데 다찌에서 이렇게 술을 잔뜩 먹고 다음날 이제 해장해야 되잖아요. 해장은 뭐가 좋을까요? 네, 해장도 하셔야 되는데 이 다찌 문화가 있어서일까요? 그래서 이 통영은 특히 해장 문화가 발달을 했는데 정말 맛있는 국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졸복국이 있는데요. 맛있어. 정말 대표적인 졸복. 해장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이제 다찌를 이제 즐기고 다음날 졸복국을 먹었었는데 통영에서 졸복이라고 부르는 복섬을 아낌없이 넣고 미나리하고 콩나물을 얹어서 맑게 끓여낸 국입니다. 정말 국물 맛이 너무나 시원해가지고 술에 시달린 속을 편안하게 달래주는데 애주가 분들은 이 해장국 중에는 복국이 최고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시래기국도 있습니다. 이제 현지에서는 시락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시락국. 이제 장어하고 멸치로 육수를 낸 다음에 시래기하고 된장을 풀어서 만들기 때문에 정말 고소하고 맛있는 해장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진한 장어의 향과 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단백질과 또 섬유질도 풍부하기 때문에 전날 술로 고생하셨다면은 이 졸복국이 되었든
였든 시래기국이었든 함께 즐기시면서 통영의 여행을 또 마무리하시는 건 어떨까? 참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유,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통영 가고 싶습니다. 태원준 여행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Promising love, then baby, let's make everything alright. Promising love, then baby, we live it for today. Promising love, then baby, let's take it all the way. Yes, I know that you are the only one for me, and it's already there. 네, 이번에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면역력에 좋은 김치 특집 이러셨어요. 네, 오늘은요 제가 요새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조금 쌀쌀해요. 네. 그렇죠?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하시잖아요. 네. 이럴 때 면역력을 쭉쭉 올려주는 환절기 면역력 증진 김치 2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것들이에요? 바로 청청 깍두기와 부추 쪽파 겉절인데요. 여기에다가 아주 저수분으로 야들야들하게 잘 만든 돼지고기 수육까지 좋아하니까 요 3가지만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아마 면역력 증진 밥상으로 정말 손색이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 이 가을에 면역력을 한번 올리러 가볼까요? 아, 좋죠. 벌써 군침이 싹 도는데. 아니, 근데 깍두기면 깍두기지 청청 깍두기는 또 뭔지. 이거 제가 만든 건데요.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겉절이, 깍두기 꼭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로비는 이제 보니까 한국 사람 다 됐던데 겉절이나 깍두기 좋아해요? 어때요? 네, 저는 그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사실은 깍두기 뭐죠? 이렇게 왜 네모나게 이런 네모나게 생긴 음식이 뭐죠? 이렇게 계속 생각했는데 이제는 없이는 못 먹죠. 깍두기나 겉절이 있어야 뭔가 이제 제대로 한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리죠. 자, 그러면 청청 깍두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청청 깍두기 제가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무를 먼저 준비를 해주세요. 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이제 무가 단맛이 나올 시기거든요. 이 무를 깨끗하게 씻는데 제가 지금 껍질을 하나도 벗기지 않고 깨끗하게 그냥 수세미로만 거뭇거뭇한 거 다 없애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껍질이 있어야 좋습니다. 껍질은 왜 안 뺏기는 거예요? 이 무의 껍질은요. 속 안에보다 비타민C가 2.5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꼭 껍질을 같이 잡수셔야지만 우리가 영양분을 다 섭취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이 청청 깍두기는 가장 중요한 게 무썰기부터가 있거든요. 무를 굉장히 너무 두껍게 썰지 마시고요. 숟가락에 딱 무 한 2개 정도 올라가서 국물까지 딱 올려지도록만 썰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껍질까지 해서 이렇게 썰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크게 썰면 안 되겠네요, 정말. 크게 썰어도 괜찮긴 하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이렇게 딱 사방 1.5cm 가량으로 이렇게 써는 게 가장 맛있더라고요. 조그만 깍두기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이것도 이렇게 넣어서 썰어주세요. 청청 깍두기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마 보시면 이거 아마 하실 거예요. 제가 이름을 일부러 청청 깍두기라고 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무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으면 이 무를 일단 절임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밑에 대야를 하나 갖다 놓고요. 절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깍두기 절일 때는 그냥 대강 굵은 소금 뿌려놓고 그냥 한두 시간 정도 그냥 내워라 그냥 두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요게 물이 있거든요. 생수에다가 요게 지금 소금이에요. 굵은 소금. 굵은 소금 2큰술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게 지금 설탕이에요.
설탕도 같이 넣어주세요. 설탕은 왜 같이 넣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지금 9월 초에 나오는 무가요, 한겨울에 나오는 무보다는 훨씬 더 단맛이 조금 덜해요. 그리고 아직까지 매운맛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매운맛을 조금 덜어내려면 이렇게 설탕과 같이 해서 절임을 하게 되면 삼투압 때문에 절임도 빨리 될 뿐만 아니라 매운맛도 없어지니까 일석이조겠죠. 이 상태에서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굵은 소금을 뿌려두는 것만 봤었는데 네. 지금은 물로 그쵸? 소금물에 그쵸? 설탕을 넣어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한 1시간 정도만 절이시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굉장히 절임이 잘 만들어집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청청이라 그랬잖아요. 청청이 뭐냐 하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청청. 요거 청양고추. 청양고추. 네.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청고추, 풋고추죠. 그다음에 요거 아삭이 고추예요. 요 세 가지를 이렇게 나붓나붓하게 이렇게 잘게 썰어주세요. 왜냐하면 요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믹서에 갈아줄 거예요. 적당히 맵겠다. 네, 적당히 매우면서도 네. 적당히 단맛이 있으니까 훨씬 예. 나은데요. 지금쯤 제가 면역력 증진이라 그랬잖아요. 네. 면역력에 좋은 게 캡사이신과 비타민 C가 많이 들은 바로 고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할 때 같이 곁들여 먹는 깍두기에 이런 게 같이 들어가면 면역력 증진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믹서기를 먼저 준비하시고요. 딱 사이즈는 그 치킨집 가면 그 무 하얀 주는 딱그 사이즈인데. 딱 그거 같죠? 네. 그렇게 잡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왜 라면 먹을 때 김치 샀잖아요. 네. 그때 요 청청깍두기 먹으면 굉장히 맛있고요. 그다음에 피자 먹을 때도 요거 딱 곁들이면 그러네, 좋고요. 그러네. 그리고 이제 약간의 날씨가 약간 쌀쌀하니까 왜 우리 빈대떡이나 좀 한 장 부쳐 먹지? 그럴 때 네. 요거 같이 곁들여 드시면 아주 그렇겠는데요. 맛있어요. 자, 일단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 양념장에는요, 요거 꼭 들어갑니다. 요거 뭐냐 하면은요, 요거 뭐 같아요? 즙인가? 사과 주스. 사과즙이에요. 사과즙이에요. 예, 사과를 갈아서 만든 즙인데 요새는 그냥 사과즙만 해갖고 또 나오죠. 나오잖아요. 통으로 농가에서. 나오잖아요. 요즘. 주스 같이 나오. 그래서 사과즙 넣고요. 이렇게 사과즙을 넣게 되면 훨씬 더 깍두기가 풍미가 생기고 훨씬 더 단맛이 많이 우러나요. 그리고 저는 요거 밥 하나 넣을게요. 숟가락 하나만 주세요. 밥을 넣어요? 밥이 들어가요? 네. 그냥 죽수면 굉장히 좋은데 어머님들 요새 바쁘시니까 또 죽수라 그러면 또 안 하시잖아요. 그냥 찬밥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거 양파예요. 양파도 잘게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새우젓이에요. 새우젓 입자 없게끔 이렇게 갈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매실청입니다. 매실청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밥을 넣었으니까 좀 잘 갈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청청깍두기는 국물이 좀 있어야 맛있어요. 그래서 생수 2컵을 넣고 요거를 좀 갈을 거예요. 단맛이 엄청 많이 날 것 같아요. 요거요? 단맛 많이 나죠. 갈아주세요. 깍두기 김치인데 조금 곱게 갈아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깍두기에 흡착이 잘 돼서 훨씬 더 맛있거든요. 곱게 갈아주시고요. 밥이 들어가는 게 특이하네. 근데 원래는 풀이 들어가는. 그렇죠. 어머님들 편하시라고 그냥 찬밥을 넣어서 같이 갈아주네요. 자, 요렇게 이제 밥이 다 갈렸으면 요거를 바로 양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한번 다시 또 꺼내요. 네. 꺼내서 아까 우리가 요거 만들어 놓은 거 있었잖아요. 요거 아삭이 고추예요. 아삭이 고추 넣어주시고요. 굉장히 양념부터가 특이하지 않아요? 아삭이 고추하고 저렇게 혼합해 놓은 거는 어디 다른 요리에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요거요. 네. 요거 양념장이 굉장히 독특하고 맛있어서요. 네. 여러분도 굉장히 드셔보시면 이래서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 파 많이 넣고 고추 많이 넣고 만든 깍두기가 바로 이거였구나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게 많이 들어가네 진짜. 네.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서 요거 매울 것 같죠? 네. 별로 안 매워요. 돌아갈까 모르겠네. 돌아갑니다. 돌아가네. 돌아가네요. 잘 돌아가죠? 이렇게 갈아주시는데 자, 여기서
스톱. 많이 안 갈아 이거는. 왜냐하면 요게 입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추 씹히는 맛이 있어서 예. 맛있거든요. 예. 요거 식감 요렇게. 때문에 그런 거죠? 아, 그쵸. 식감 때문에 그래요. 다 갈아버리면 안 로빈이 되는데.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이제 준비가 됐어요. 자, 그랬으면 요거 보세요. 제가 좀 아까 설탕하고 굵은 소금하고 물에다가 이렇게 절여놨었죠. 네. 그래서 이 절여놓은 거를 물기를 이렇게 헹구지 말고 그냥 빼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물기가 그대로 빠지니까 무가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더 작아졌죠. 네. 네, 수분이 작아졌어요. 빠졌잖아요. 요거 한번 잡숴보세요. 요거 맛있어요. 엄청 부드럽네요. 그쵸? 엄청 부드럽죠? 자, 그랬으면 이제 요거에다가 제가 아까 갈아놨던 양념장을 붓고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 돼요. 네. 요거 잘 보세요. 제가 미리 이렇게 좀 갈아왔거든요. 요걸 다 넣어요. 맵지도 않네요. 안 맵죠? 네. 거긴 지금 고추가 안 들어갔어요. 당연히 안 그래도 매워요. 무는 살짝 좀 맵지 않나요? 자, 그랬으면 요거에다가 아까 제가 쪽파 썰어놨었거든요. 쪽파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진 마늘을 넣으세요. 왜냐하면 믹서에다가 다진 마늘을 넣고 갈잖아요. 그러면 믹서에 그 과열되는 모터 때문에 뜨거워지거든요. 네. 그러면 깍두기가 어떠냐? 과발효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발효가 돼야지 이게 맛있는데 어머님들이 왜 김치가 약간 과발효돼서 야 김치가 오늘 담았는데 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너무 과발효가 돼서 약간 군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따가 이제 무니까 아무래도 다진 생강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생강 넣고 그다음에 요거는 정확한 레시피입니다. 완전히 정확해요. 왜냐? 제가 8번 이상을 담아봤거든요. 와. 정말 정확해요. 그래서 소금 3큰술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걸 이제 잘 섞어요. 야, 8번이나 해보셨으면 제가 해도 똑같겠네요. 그렇죠? 레시피 완전 그대로만 하면. 네. 제가 여기 행복한 아침에 갖고 나오느라고 요거를 일부러 레시피를 맞춰오느라고 일부러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봤더니 딱 요게 맞더라고요. 야, 이렇게 해서 깍두기를 이제 담아요. 버무려 주세요. 저러면 다 되는 됐어요? 건가? 끝이에요? 끝이에요? 네.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보관을 어떻게 하냐 하면 다 버무려졌거든요. 네. 보관을 어떻게 하냐 하면 실온에서 반나절을 두고요. 네.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익혀주시는데 냉장고에서 이틀만 딱 익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아주 새콤하게 그다음에 아주 푸른빛이 짙은 이렇게 청청깍두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맛있겠다. 시원하게 잡수셔야 요 깍두기가 맛있어요. 네. 깍두기 향이 지금 싹 올라와요. 저 저 앞에 너무 맛있겠죠? 네. 참기 이틀 힘들어. 후에 그럼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냉장고 안에서 이틀 있다가 잡수시면 돼요. 네. 야. 저는 요거 센 거부터 약간의 많이 익혀진 것까지 다 먹거든요. 아, 정말 저런 색깔 깍두기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붉은색이 없고 네. 정말 그렇죠. 청청깍두기잖아요. 진짜 청청이네. 청청이죠. 네. 너무 맛있겠죠. 자, 향이 엄청 많이 올라가네요.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요. 이 청청깍두기를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부추 쪽파 겉절이를 만들게요. 부추 쪽파 겉절이는 너무 간단해요. 우리 요새 부추가 지금 가을 부추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부추 향도 좋고 아주 맛있잖아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만 넣으면 조금 밋밋해 보이죠. 그래서 요거 붉은 고추. 붉은 고추. 그 다음에 약간의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도 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단맛 나는 양파까지 좀 넣어주세요. 요 레시피는 양념장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념장을 먼저 좀 만들게요. 양념장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춧가루 먼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제가 뭘 넣었죠? 즙? 사과즙. 네, 사과즙 넣었죠? 같은 사과즙을 넣으셔도 되고 만약에 집에 배즙이 있으면 배즙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다진 마늘 넣고요. 그리고 요거 멸치 액젓이에요. 왜냐하면 김치잖아요, 겉절이. 네. 그러니까 액젓 넣고요. 그다음에 요게 지금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조금 넣어서 간 맞춤 하시고요. 그다음에 매실청이 들어가면 훨씬 단맛 나서 좋겠죠. 네.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요걸 잘 섞어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불려주세요.
고운 고춧가루 쓰신 거죠? 이건 그냥 중간 고춧가루예요. 정도? 네. 그리고 아무래도 겉절이는 바로 먹는데 부추에 기름이 들어가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참기름 조금 넣고요. 네. 그리고 요게 뭔지 아세요? 요게 식초예요. 식초 참기름하고 들어가요? 식초를 같이 넣잖아요. 그러면 훨씬 부추 겉절이의 맛이 산뜻해져요. 그래서 식초까지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약간 단맛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올리고당이나 물엿 조금 넣어주세요. 네. 요거까지 같이 섞어주시고요. 저것 좀 주실래요? 네, 요거 깻가루랑 통깨는 좀 이따 넣을게요. 이따 놔주세요. 네, 이렇게까지 이제 됐으면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는 부추와 쪽파 겉절이의 양념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랬으면 이제 다 넣고 버무리시기만 하면 돼요. 쪽파 넣고. 요거는요, 바로 상해내기 먹기 직전에 버무리시면 훨씬 더 좋아요. 쪽파도 넣고, 그다음에 붉은 고추도 넣고, 양파 넣고, 청양고추 넣고, 요거 이제 버무릴게요. 네. 아우, 고기 먹을 때 저거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부추 겉절이.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고기도 준비를 했어요. 준비하셨죠? 이렇게 해서 버무려 주세요. 특히나 이제 면역력이 떨어질 때는요, 특히나 이렇게 부추 같은 채소를, 향채소를 많이 먹는 게 좋거든요. 네. 근데 부추 잡수실 때는 이렇게 양파나 쪽파 같은 향채소를 같이 버무려서 잡수시는 게 훨씬 단맛도 있고 감칠맛도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부추가 근데 가끔가다 질긴 부추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추는 볶아 주셔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야들야들한 요새 나오는 가을 부추는요, 네. 요게 약이에요, 약. 옛날에 어머님들은 이렇게 봄 부추, 가을 부추, 초입에 나오는 것들은 네. 다 남편분들만 주셨대요. 그 노지 부추라고 그래서 네. 그걸로 이렇게 그 즙 내서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좋은 거죠. 그게 그렇게 좋다네. 뭐라고 말을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이렇게 좀 담아 놓고요. 이제 끝이에요? 네, 이제 끝났어요? 끝이에요. 끝났어요. 아까 제가 요따가 통깨만 안 뿌렸거든요. 통깨만 위에다가 이렇게 솔솔솔 뿌려주세요. 아, 너무 맛있겠다. 이제 맛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요 부추하고 아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돼지고기 수육인데 수육 중에서도 저수분 수육이 있어요. 제가 왜 저수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저수분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일단 요거 그냥 제가 갖고 올게요. 고기를 준비하시는데요. 걷다 놔주세요. 고기는 요렇게 저는 요거를 물에 한번 담가서 한 10분 정도만 핏물을 뺐어요. 돼지고기도 그러면 이렇게 핏물을 빼야 돼요? 네, 왜냐하면 돼지고기도 핏물을 좀 빼줘야 돼지고기에 잡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제가 저수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보시면 각종 채소를 다 넣어요. 양파. 냄비에 미리 채소 네. 밑에 깔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채소에서 나오는 채즙으로 고기를 익혀주는 거예요. 그래야 맛있어요. 그리고 대파. 야, 이거 이렇게 냄새가 다 아예 안 날 것 같아요. 깔아주세요. 잡내. 그래서 저수분 돼지고기 수육이구나. 맞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여기에다가 핏물을 뺀 고기를 안 치는데, 자, 이렇게 좀 안 칠게요. 요 비계 부분이 위로 가게. 위로 가게. 네. 위로 가게요? 그래야 살집이 먼저 익혀지니까요. 자, 그래서 미루 가게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 통후추 좀 뿌려주세요. 후추. 네, 통후추. 그리고 그거 뭔지 아세요? 요거 국간장이에요. 우리가 보통 고기를 할 때 간을 안 맞추고 그냥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고기를 소스를 푹 찍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짜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일부러 국간장 한 큰술을 넣고요. 요게 지금 고기에 연육이 돼야 되니까 맛술을 3큰술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요게 지금 다진 마늘이거든요. 다진 마늘로 이렇게 고기 마사지를 시켜주세요. 맛있겠다. 마사지 정말 해주네요. 네. 이렇게 하면 마늘 향이 샥 빼어서 고기가 정말 맛있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하나 정말 넣으셔야 돼요. 만약에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요거 빼셔도 되는데 어르신들은 넣으셔야 돼요. 요게 뭐냐면 청양고추거든요. 이 고추가요, 매운맛을 내는 게 아니라 잡내나 누린내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아주 잘 쓰는 게 있어요. 뭐죠? 비법. 다시마 우린물입니다. 네, 다시마 우린물인데 이 채즙이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요. 네. 채즙이 올라오려면 물기가 살짝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뭘로 하느냐? 바로 다시마 우린물로 해요. 요렇게. 요것만 딱 해요. 우리가 보통 수육은 물이 잠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안 잠겼어요. 요렇게 하고 나서 저수분으로 올려주면 와, 뭔가 진짜 다른 맛이 날 맛있을 것 것 같은데. 같아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올려주면 정말 맛있는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뚜껑을 이렇게 딱 덮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끓고 돼지고기의 냄새를 날리고 난 다음에 뚜껑을 닫으셔요. 그래야 고기가 잡내가 없이 굉장히 맛있거든요. 자, 그랬으면 제가 옆에 지금 요거 미리 이렇게 삶아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겠어요? 요거 한번 봐주세요. 자, 보세요. 지금 아까 제가 물 놓은 거 그대로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채즙이 이렇게 다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네. 그렇죠? 네. 그랬으면 요거를 건져서 뜨끈뜨끈하죠. 찬물에다가 얼른 담그세요. 찬물에 담가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겉기름이 다 빠져요. 재빨리 이렇게. 딱 한 번만 이렇게 네, 한 번만. 헹구면 되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겉기름이 묻어 있으면 우리가 기껏 다 맛있게 만들어 놓고도 겉기름 때문에 아유 왜 이렇게 고기가 기름져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한 번씩만 찬물에 헹궈 주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그 돼지고기 양에 따라서 익히는 네. 시간이 또 달라요? 맞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항상 맞히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딱 600g인 경우에는요. 돼지고기를 할 때 30분만 익히시면 돼요. 센 불에서 3분, 중약불에서 30분. 네. 근데 만약에 1kg가 넘어간다 하시면 중약불에서 50분을 익히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 제가 바로 썰어 드릴게요. 요 밑에 부추 있죠? 그거 올려주세요. 요게 금방 썰어서 먹는 요 수육 맛이 엄청 맛있어요. 우리 김장할 때도 저 옆에서 수육 썰어서 갓한 겉절이하고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최고죠. 배축국하고. 그죠. 이제 날이 쌀쌀해지니까 바로 또 김장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장 김치도 생각나세요? 담고 이러니까. 뭐 내가 하는 건 이렇게. 아니지만. 자, 요렇게. 얄미워라. 이렇게 해서 두 개는 갖다 드리시고요. 와, 지금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청 깍두기하고 같이 한번 잡숴 보세요. 네. 로비는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일단은 부추 쪽파 겉절임을 딱 얹어서 먹어요. 네. 요 위에다 탁 얹으면, 야, 요걸로 끝났죠, 뭐. 어떠세요? 수육을. 와.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죠? 우리가 면역력 증진에는 고기도 좋지만 이렇게 부추, 쪽파, 겉절이도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청청깍두기 한번 국물까지 잡숴 보시겠어요? 와, 근데 신기한 게 고기가 부드러우면서도 텐들해요. 그렇죠. 엄청 연하죠. 풀어지지가 않고. 네. 와, 너무 맛있는데요? 고기에 계속 단맛이 나네요. 그렇죠. 단맛이 올라오죠. 깍두기도? 시원한 물김치 같은 맛이 나고요. 그렇죠. 와. 동치미 느낌이랄까? 엄청 시원하네요. 이게 그쵸, 엄청 붉은 시원하죠. 김치가 아니어서 네. 어떤 맛일까 되게 궁금했는데 맛이 비슷하면서 굉장히 시원하고 이렇게 국물이랑 같이 떠서 먹어야 맛있네요. 그렇죠. 국물 떠서 먹으니까 더 맛있죠. 정말 새로운 맛이네요. 와. 보통 이제 빨간색 깍두기만 생각을 하셨다가 이렇게 환절기 때는 이렇게 청청깍두기 한 보시기 담아 놓으시고 잡수시면 훨씬 더 맛있고 뭐랄까요 입맛을 딱 살아오르게 하잖아요. 와. 처음 먹어봤어. 국물이 엄청 맛있네요. 그죠? 이거는 와 새롭죠? 밥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요? 야, 이 부추도 살짝 새콤한 맛이 나면서 네. 막 묻혀서 그런지 너무 잘 어울려요. 맞아요. 고기랑. 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오죠? 청청깍두기가 밥하고 정말 잘 어울리네. 그렇죠. 잘 밥이랑 어울리죠. 어울려요. 오. 야,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밥 뚝딱이겠는데요? 맞아요. 딱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냉장고에 넉넉하게 넣고 잡수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만들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네.
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 너무너무 쉽고 그리고 맛있네요. 부추도 연하다 이거. 요거 청청깍두기 뭐랑 같이 먹으면 좋을까요? 아, 요거 청청깍두기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밥상에 올려놓고 잡수셔도 괜찮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라면도 괜찮고요, 우동면도 괜찮고요, 잔치국수에도 아주 잘 어울리고요, 비빔국수 위에 올리셔도 아주 좋고요, 피자나 아니면 파스타 종류에도 양념으로 같이 가니쉬로 곁들이시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아니 그냥 밥하고 먹으면 돼요. 맞아요. 자, 레시피 보겠습니다. 요즘 먹기 딱 좋은 환절기 면역력 증진 김치. 오늘의 메뉴는 청청깍두기와 부추 쪽파 겉절이, 저수분 돼지고기 수육입니다. 무는 껍질째 씻어서 알맞게 썰어주고요. 생수에 굵은 소금, 설탕을 타고 물을 담가 1시간을 절여주세요. 사과즙, 양파, 밥, 새우젓, 매실청, 새우를 곱게 갈아주고요. 청양고추와 청고추, 아사기고추를 넣고 거칠게 갈아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양념장에 쪽파와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소금을 넣고 물을 버무려주면 청청깍두기 완성! 부추 쪽파 겉절이도 만들어 볼까요? 부추와 쪽파, 양파, 붉은 고추, 청양고추를 알맞게 손질하고요. 양념장 재료를 잘 섞어줍니다. 부추와 쪽파, 양파, 청양고추, 붉은 고추에 양념장을 버무리고 깻가루와 통깨를 넣어주면 부추 쪽파 겉절이도 완성됩니다. 저수분 돼지고기 수육도 어렵지 않아요. 통삼겹살은 찬물에 10분 담갔다 건져 물기를 닦아주고 양파와 대파, 청양고추를 알맞게 손질합니다. 냄비에 양파, 대파, 통삼겹살을 깔고 다시마 우린 물, 국간장과 맛술을 뿌려주고요. 다진 마늘을 바르고 통후추를 뿌린 뒤 뚜껑을 덮어 센 불로 3분, 중약불로 30분을 끓여주세요. 익은 통삼겹살을 한 김 식혀서 얄팍하게 썰어주면 저수분 돼지고기 수육도 완성됩니다. 오늘 만들어본 김치들로 환절기 건강 꼭 챙기세요. 네, 청청깍두기, 부추 쪽파 겉절이, 저수분 돼지고기 수육. 이야, 기가 막힙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네. 한상의 요리. 예? 네. 제대로 요리를 지금 먹어봤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가 가네요. 다음 그러게요. 주가 또 기대돼요.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가 이제 바로 추석 앞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정말 요새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힘들다고 어머님들 많이들 말씀하셔서 네. 제가 정말 가볍게 하는 추석 별미 한상 차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추석에 주로 뭐 해요? 집에서? 저는 이렇게 해주신 걸 먹죠. 집마다 근데 추석에 하는 그 집만의 비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 시댁 같은 경우에는 닭똥집으로 만든 전 올라갑니다. 예전에 맞아, 전에 한번 한번 했었어요. 해주셨어요. 네, 하나집에서 했었죠. 네. 그게 꼭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닭똥집 이제 폿들 생각에 괴롭습니다. 그러네. 지금 벌써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되면은 다들 준비하셔야 되니까. 네. 그렇죠. 예,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레시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족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해 에이스경암 안효수 이사장이 소외계층에게 1억 4천만 원 상당의 백미를 기부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안 이사장은 1999년부터 매해 큰 명절마다 이러한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벌써 올해가 24년째로 그가 기부한 쌀의 양을 합산하면 1,300톤이 넘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0억 2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안 이사장의 이러한 기부 활동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경영 철학을 토대로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번 백미 기부가 장기화된 코로나19와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치솟는 밥상 물가에 한숨 쉬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9월의 첫날 태풍의 진로가 어떨지 걱정이긴 한데 네. 오늘 낮에는 좀 덥다고 그러죠? 네, 낮에는 덥고요.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태풍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9월의 시작입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